멀티캐스트의 전송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라우팅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수신자에서부터 송신자 쪽으로, 그러니까 체킹을 하고 있는 라우터로부터 시작해서 송신자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지금 패킷이 들어온 그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느냐를 체크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우터에서 이 RPF 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패킷이 얘한테 출발해갖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두 군데서 똑같은 패킷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발송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가니까. 그랬을 때 이쪽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패킷도 있고 이쪽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패킷도 있는데 얘를 받을까 말까는 이 라우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 패킷을 보낼 때 거꾸로 리버스로 이 샌더 쪽으로 이 라우터가 패킷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길로 나갈 거냐는 거죠. 이 길로. 이 길로 안 나가겠죠. 지금 여기서 뭐 아주 간단한 그림이지만은 한 홉, 두 홉, 세 홉 거리에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 홉, 두 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돌아갈 일은 없겠죠. 이렇게 가겠죠. 가장 짧은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거꾸로 소스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쓰는 인터페이스인 이쪽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오는 애들은 이거는 잘못 흘러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버리는 것이 RPF 체크입니다. 자, RPF 체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멀티캐스트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주소가 멀티캐스트 주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주소가 다 24.0.0.1부터 시작해서 239.25.25.25까지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주소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해를 걸쳐오면서 사람들이 조금 그거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에서도 보면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라우터를 넘겨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스코핑을 하는데 이를테면 고려대학교 내에서 뭐 10.0. 얼마 쓰다가 고려대학교를 빠져나가는 라우터에서 그 패킷이 밖으로 못 나가죠. 왜냐하면 그게 사설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낼 리가 없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네트를 써가지고 바깥하고 통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게 넘어가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하게 되는데 멀티캐스트도 사실 유니캐스트에서는 그보다도 분명한 이제 상황은 IP 버전 6에 나오죠. 사이트 로컬이냐, 뭐 노드 로컬이냐, 링크 로컬이냐 해가면서 넘어가야 할 곳, 넘어가지 못하는 곳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멀티캐스트 주소에서도 우리가 스코핑이라는 거예요. 스코핑이 뭐냐면 이제 이 패킷이 요 라우터를 넘어갈 수 있느냐를 이제 제한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두 종류를 써왔어요. 첫 번째가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스코핑이고요. 두 번째가 TTL 스코핑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스코핑은 좀 이렇게 아주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딱 법칙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그 239로 시작하는 모든 주소, 239. 얼마, 239. x.y.z 이렇게 하거든요. 유니캐스트로 치자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 사설 주소와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망 바깥으로 못 나가요. 239.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유니캐스트로 치자 그러면 사설 주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239.253 하면 뭐 사이트 로컬 주소고 뭐 239.19이든 오르가니제이셔널 로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 자체도 애매모호해요. 사이트가 어디까지냐, 오르가니제이션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잘 인포스는 안 돼요. 근데 239로 시작하면 어쨌든 그 사설처럼 돼서 어쨌든 우리 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TTL 스코핑은 여기 나오는데 멀티캐스트 패킷을 보낼 때도 IP 헤더를 달고 나가는 거니까 그게 IP 헤더에서 IP 목적지 주소가 이게 멀티캐스트 주소냐 유니캐스트 주소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인 경우에는 IP 헤더에 있는 TTL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스코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가다가 TTL이 0이 되면 무조건 이제 죽죠. 그래서 이 0번 같은 건 잘 이해가 돼요. TTL이 0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호스트 이 안쪽에서 오고 가는 거지 어디를 라우터 하나를 거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분명하고요. TTL 1이면 링크 로컬이죠. 이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에서 하나까지는 배달돼요. TTL이 1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링크 로컬인 건 분명하고요. 이 뒤쪽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트냐 리전이냐 컨티넨트냐 글로벌이냐 이런 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특히 사이트하고 리전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우리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우리 구역이 안암 사거리까지야, 어디까지야,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나 리전 같은 이 중간 정도의 개념은 되게 조금 애매합니다. 128, 그러니까 64 이상이면은 이제 컨티넨트 로컬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주에서 출발했으면 미주 대륙 바깥으로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 아틀란틱 링크 같은 거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대서양 횡단 링크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뭐 핑 해보시면 트레이스 루트 같은 거 집에서 해보시면 뭐 P4대학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건너가요? 우리가 일단 미국으로 서부로 가서 미국을 뭐 몇 번 뽕뽕 뛰면 동부까지 가고 동부에서 어디로 가요? 뭐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이태리로 내려온 다음에 P4대학까지 가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대서양 건너가죠. 뭐 그런 걸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118을 상회하면 일단 뭐 세상 어디라도 간다는 뜻이 되죠. 근데 뭐 잘 쓴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패킷이 가냐 못 가냐를 체크를 하는 경우가 이제 그 스코핑으로 해서 아까 239다 그러면 이건 프라이빗 주소랑 비슷하니까 이건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 그다음에 TTL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거 가지고 강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지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RPF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하고 서비스, 지금까지는 아키텍처를 배웠어요. 주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거 배웠는데 프로토콜하고 서비스 얘기를 좀 할게요. 앞에서 얘기한 핌심 같은 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이 뒤쪽은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왜 안 봐도 되냐면 이 MSDP며 MBGP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 멀티캐스트를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망 안에서만 쓰는 것이 최근에 그나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과 망 사이를 멀티캐스트 패킷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망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이게 통합 엔드투엔드로 안 돼.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안 되기 때문에 망을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망 안에서 쓴다.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쓰는 게 IPTV 망 안에서 쓰는 게 제일 넓게 쓰는 거예요, 멀티캐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망 간에는 멀티캐스트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망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 싹 지워버리시면 돼요. PMSM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ASM, SSM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SM이 뭐다, SSM이 뭐다. 그래서 한 대략 2개 키워드 정도만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ASM하고 SSM 얘기는 다 했었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아세요. ASM은 목적지 주소, 즉 그룹 주소만 갔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왔든지 상관없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SSM은 목적지 주소, 즉 그룹 주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서 이것이 왔느냐, 즉 소urce IP 주소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urce IP 주소까지 따지는 걸 갖다 SSM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SSM이라는 게 유명한 게 바로 이 IPTV 때문인데요. IPTV 제가 SBS 채널에 가비지 패킷을 넣어서 막 쏴주면 화면이 끊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SSM 모델에서는 누구에게서 왔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룹 주소, 즉 목적지 주소만 보고 받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소urce까지도
체크해서 정당한 소스가 보냈느냐를 이제 추가로 체크하는 모델이죠. 뭐 DVMRP 얘기했었고 PIMSIM 얘기했습니다. ASM의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Traffic from unwanted sources. 그래서 원치 않는 소스에서 주입된 멀티캐스트 패킷도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프로토콜 자체도 IGMP 그러니까 저것이 프로토콜 ASM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SSM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서비스예요. 이건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제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냐인데 ASM 서비스가 있고 SSM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가 IGMP 버전 2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IGMP 버전 1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물론 ASM을 서포트했습니다. 여기까지 ASM이고 SSM은 IGMP 버전 3에 와서야 지원돼요. 그리고 MLD, 그러니까 IP 버전 6로 얘기하면은 버전 1이고 여기 MLD 버전 2죠. 그래서 가장 최근 프로토콜인 MLD2나 IGMP 버전 3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에서는 아예 지원도 안 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라우터에게 나는 이런 그룹을 보고 싶어요. 혹은 이런 그룹은 보기 싫어요. 얘기를 IGMP라는 프로토콜 가지고 하잖아요. IP 버전 4죠. 이건 IP 버전 4고 이거 버전 6였잖아요. 그러니까 버전 4에서는 내가 IGMP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명한단 말이에요. 라우터에게. 근데 라우터에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온 것만 보고 싶습니다를 IGMP 버전 2라는 언어를 가지고는 아예 표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터가 이를테면 뭐 IGMP 버전 3를 지원을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얘기를 못해요. IGMP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라우터가 못 알아들어요. 버전 3를 이해하는 라우터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를. 그래서 뭐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TV를 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집에 TV이고요. 좀 구형 TV네요. TV가 있고 TV 밑에 셋탑 박스 놓죠. 원래는 TV 위에 놔서 셋탑 박스인데 요새는 탑에 안 놓고 뭐 밑에 놓죠 보통. 그래서 어쨌든 그걸 셋탑 박스라고 불러요. TV가 있고 셋탑 박스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예요.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PC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눅스 돌아가고 뭐 이래요. 저기에서. 네, 컴퓨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좀 무시하세요. 이거 Dslam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ADSL 쓰던 시절 이야기예요. 저 ADSL 쓰던 시절에 보면 여러분들 쓰레기 재활용하려고 아파트 지하실에 가보면 무슨 이만한 기계가 왱 소리 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졌죠. 집에도 이더넷 들어와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저런 건 없는데 이런 건 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거 헤드엔드라고 그래요. 헤드엔드가 뭐냐면 컨텐츠가 주입되는 곳이죠. 저기가 바로 멀티캐스트 소스가 됩니다. 멀티캐스트 소스가 되고 이렇게 멀티캐스트 트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러분의 집은 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를테면은 요 중간에 이 구름 이런 애들이 이제 IPTV 망이죠. 지금 요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뭐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게 여러분의 라우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에 그렸던 라우터가 여기 있어요. 얘네들은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쫙 있어서 라우터랑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널을 돌리잖아요. 리모컨으로 막 누르죠. 그럼 이 리모컨 이게 누르는 게요. 여러분들 IPTV를 보게 되면은 이게 셋탑박스 리모컨이에요. TV 리모컨 아니죠? 네, TV 리모컨 어디 서랍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이 셋탑박스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뭐 그 적외선 통신 같은 걸 통해서 셋탑박스가 알아듣죠, 그걸. 이 채널 번호 같은 거. 그러고 나서 얘가 뭘 해요? 그걸 보고 채널 번호를 인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채널에 해당하는 그룹 주소, 클래스 D 주소로 뭘 하죠? 조인 메시지를 날려요. 이 라우터에다 대고. 무슨 조인? IGMP 조인. 근데 여기 지금 버전 3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전 2였어요. IGMP 조인 메시지를 줘요. SBS에 해당하는 게 뭐
7.3.5.5다. 그러면 그걸 갖다 join 27.3.5.5 이렇게 갖고 날려요. 물론 채널을 갖고 있을 때 딱 누르죠. 그러면은 그 전 채널은 어떻게 되겠어요? KBS보다 SBS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KBS 제2, KBS 어떻게 할 것 같아요? leave를 해요. leave KBS 두 번째 채널, join SB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IGMP 메시지가 날아가요. 이게 IGMP 버전 2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는 join과 leave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만 있어요? join만 있어요. leave는 이 버전 2에 와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IGMP 버전 1, 2, 3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버전 1은 그냥 join밖에 없어요. join. 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leave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본다.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 라우터가 물어봐요. 가끔 한 2, 3분씩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관심 있는 저기 그룹 다 얘기해. 이렇게 해서 한번 쫙 여론조사를 한다고요. 다 수집을 해. 관심 있는 그룹. 그거 아닌 애들은 이제 패키지 와도 다 이제 전달 안 해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채널 버튼 하나 채널 업 누르잖아요. 채널 업. 예를 들면 SBS에서 KBS 제2 방송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먼저 뭐냐면 leave SBS, join KBS 2예요. 여기서 SBS나 KBS 2는 클래스 D 주소를 말하고요. 그러면 하잖아요. 그럼 이미 조인하고 있었다. 이미 뭐 받고 있었다 트래픽. 그러면 여기 조인 한다고 해서 얘가 따로 하는 일은 없어요. 이미 받던 거 그냥 계속 뒤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조인한 거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얘 바빠져요. 어떻게 되냐면 핌 조인, 이게 같은 조인이지만 IGMP 조인은 IGMP라는 언어에서 조인이고, 일단 한국말로 나 가입해요라는 말이고, 여기는 불어로 나 가입해요 이런 말이야.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IGMP라는 프로토콜과 팸심이라는 프로토콜은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이 언어는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이 멀티캐스트 라우터들 사이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이 IGMP라는 언어는 셋탑박스에 해당하는 이 컴퓨터와 첫 번째 라우터 사이에서 오가는 언어고. 그래서 같은 조인이지만 다른 조인입니다. 멀티캐스트 주소 다시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멀티캐스트 주소. 클래스 D 주소라고 하고 첫 번째 네 비트가 1110입니다. 아까 스코핑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239. 얼마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Administrative Scope Address 이거 뭐래요? 프라이빗 주소라고 그러죠. 사실상 프라이빗 주소. 그러니까 192.168이나 뭐 10.0.0 뭐 그런 거 멀티캐스트 버전의 프라이빗 주소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예약해놓고 쓰는 그 특별 용도의 멀티캐스트 주소들은 전부 다 224에 있는데 224에 있는데 얘네들은 링크 로컬이에요. 대부분 링크 로컬. 링크 로컬이 뭐냐면 그냥 한 링크에서만 쓰이지 라우터 타고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링크에서 특별한 작업을 위해서 쓰여져요. 그래서 뭐 대부분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아니면 우리 서브넷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들으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브넷에 붙어 있는 모든 라우터들은 들으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정도죠. 그리고 특별한 애들이 좀 몇 개 더 있는데 뒤에 가서 소개할게요. 자, 그다음에 24.0.1부터 시작해서는 238.25.25.25까지 글로벌리 스코프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 링크 로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0.0 나와야 이제 링크 로컬 애들이고 특별한 용도를 가진 24.0.1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238.25.25.25 그러니까 239 전까지는 전부 다 글로벌리 스코프트 어드레스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애들이 있는데 239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프라이빗.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나냐? 멀티캐스트 주소 스페이스가 크게 세 조각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24.0.0 점 얼마는 요건 링크 로컬. 여기서 여기까지는 글로벌. 맨 마지막에 하나 239. 얼마 요건 뭐? 요거는 프라이빗 주소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이건 주인이 없어요. 멀티캐스트 주소는 주인이 없는 주소입니다. 우리가 뭐
유니캐스 주소인 경우에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뭐 163.15 이거 아무나 못 써요. 고대만 씁니다. 이거. 누가 쓴다 그러면 그거는 당장 해적질이라고 해요. 파이러시. 어드레스 파이러시라고 해서 주소 훔치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게 못 해요. 그건 위법적인 행위죠. 근데 멀티캐스트 주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글로벌 주소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유현진 중계를 하려고 뭐 예를 들어 이쯤에서 어떤 주소를 하나 골랐는데 이 수많은 주소 중에 재수없게도 어떤 애가 이걸 갖다 딴 용도로 또 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한 망에서만 멀티캐스트를 갖다가 내부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 세계의 저편에서 내가 쓴 주소를 하필이면 재수없게 같은 주소를 골랐다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망 경계를 아예 못 넘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 어쨌든 이론적인 그 문제가 초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SSM이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 SSM은 내가 패킷을 받냐 안 받냐가 같은 목적지 주소를 가졌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느냐까지 따지니까 같은 목적지를 재수없게 골랐다고 같은 클래스 주소를 재수없게 골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현진 중계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뭐 서버에서 온 거다. 이걸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같은 그룹 주소라고 그래도 그걸 내가 왜 받아? 그죠? 그러니까 SSM이면 해결되는 거야, 일단.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글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글롭이 GLO까지가 글로벌이란 말이고 P가 private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프라이빗? 말이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한 단어로 묶어놓은 건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글로벌 주소가 따로 블락이 있는데 233으로 시작하는 애가 글로벌 주소예요. 233. 233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주소인데 요 두 바이트는 이게 망의 고유 번호를 가진 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분명한 고대는 자기 정체가 분명해요. 그 autonom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autonomous system은 예를 들어 고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163.15가 고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줄여서 AS라고 하는데 이 AS라고 정의된 망들은 전체 인터넷에서 그 존재가 인식이 돼요. 걔가 고대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학교들은 이제 정체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일테면 멤버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난 조그만 학교야. 신생 뭐 학교인데 인터넷에 최근에 가입했고 그래서 주소도 지네 주소가 없어서 뭐 KT에 좀 돈 내고 가입해서 쓰는데 KT가 가지고 있는 블락의 일부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기 정체가 없어. 그래서 인터넷 전체에 자기네가 그 주소라고 선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KT가 자기 KT 큰 블락 가지고 선전하면 일단 KT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KT가 알아서 하는 거. 우리 손님 중에 이런 애구나. 그리고 그때 KT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고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대예요.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어때요? 인터넷의 코어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복숭아 실처럼 이렇게 단단한 코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단단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무슨 라우터들이 있어요? 여기 전지한 라우터들이 전지현 말고 전지한 라우터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전지해요? 목적지가 있으면 어디 있는 줄 아는 애들이고 없으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전지한 라우터들이 그 전지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이 AS들이 여기 고대 163.15 이 방향이에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BGP 프로토콜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렸다는 거야. 163.15가. 그러면 163.15 즉 고대는 요 인터페이스로 나가는구나 하고서 라우팅 탭으로 딱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가진 망의 경우에는 이 글롭 주소가 자동 디파인 되는데 233으로 시작하고 이 두 개의 바이트가 AS 넘버라고 하는 두 16비트 번호가 있어요. 우리도 고대 AS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꼭 찾아보세요. 고대 AS 번호가 뭐냐? 고대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 ASN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그래서 ASN이 16비트, 즉 2바이트인데 여기다 이걸 2바이트를 딱 끼워 넣으면 우리의 글롭 주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것은 글로벌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블락인데 256개짜리 단위의 그 멀티캐스 주소인데 저건 우리만 쓸 권리가 있어요. 우리만 쓸 권리가. 근데 우리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일단 233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2바이트가 우리 AS 번호면 그건 우리 주소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아무나 쓸 수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뭐예요? 좀 원칙을 세워서 요거는 니네가 쓰고 요건 니네가 쓰고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해서 저게 법칙도 아니고 저걸 어긴다고 해서 뭐 데려다가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런 원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떤 웹사이트 가면은 우리 글롭 주소가 얼마냐 이런 거 다 계산해 줘요. 자, KT의 경우에는요. 데시말로 적으면 이 AS 번호가 18.158이에요. 물론 저건 그냥 우리가 다티드 데시말로 읽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저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전체로 읽어야 AS 넘버가 나와요. 18.158이 아니고 whatever that is. 그러면 이 AS 번호가 이제 4766이 이제 2바이트에 다티 데시말로 읽으면 18이고 앞에가 뒤에가 158이에요. KT가 AS 4766인데 얘네가 KT망 안에서 채널 번호를 줄 때 SBS는 몇 번 뭐 이렇게 줄 때 뭐를 쓰냐면 이 바로 글롭을 썼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SBS는 233.118.158.113 이게 SBS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KT에서 이렇게 IPTV를 막 시청하면서 제가 패킷을 이렇게 카피를 떠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적 주소가 뭐로 됐어요? IP 헤더에 소스는 125.155.0.53이었고 목적지가 233.18.156.1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33 시작하면 뭐예요? 이건 글롭 주소구나. KT가 자기네 고유 주소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뒤에가 18.158이면 이건 KT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KT가 가진 256개의 글롭 주소 중에서 113번째란 말이에요. 저게 SBS였는지 MBC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자, 이 글롭 주소의 문제는 뭐죠? 그러면 채널 개수가 몇 개로 제한된다? 네, 256개 이상의 채널이 돼버리면 저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널을 지정할 수가 없죠. 자, 이건 뒤에 가서 책에 나온 거긴 한데 멀티캐스트건 브로드캐스트건 유니캐스트건 어쨌든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발이 없고 IP 주소를 쓴다고 하면 결국은 정말 맥을 건너가려고 하면 맥 주소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니캐스트의 경우는 그것을 ARP 프로토콜이 해줬었고 버전 4에서는 최소한. 근데 멀티캐스트도 멀티캐스트 맥 주소를 사용해야 돼요. 번역을 시켜야 돼요. 근데 번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IP 멀티캐스트 주소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239.255.0.1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이더넷 같은 데서 어떻게 이걸 번역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요. 지금 6바이트 중에서 3바이트를 뭐로 써야 되냐면 010052로 써야 돼요. 010052. 여기에서 이더넷 주소에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지가 요 주소를 갖다가 맥 주소로 변환하면 010052로 항상 시작해요. 010052. 자, 010052로 시작하면 이건 뭐냐면 IP 버전 4에서는 이게 멀티캐스 IP 데이터그램을 싣고 가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10052 한 다음에 한 비트를 더 써요. 한 비트. 그러니까
IP 멀티캐스트를 쓸 때는요. 25비트까지를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채우고 나서 나머지 23비트는 어디서 오게 돼 있냐면은 IP 멀티캐스트 주소의 끝쪽 23비트에서 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IP 주소가 32비트니까 앞쪽 9비트는 무시해버리고 잠깐만요. 23비트죠. 23비트. 예, 그렇죠. 앞쪽 9비트는 무시해버리고 뒤쪽 23비트만 갖다 쓴다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무시하는 9비트 중에서 어차피 의미 없는 게 뭐냐면 앞에 4비트. 왜냐하면 플러스 1110으로 시작해요. 0이기 때문에 그 4비트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보나 안 보나 1110이에요. 그러면 의미 있는 거죠. 변화가 가능한 비트가 5비트 남아요. 5비트가 남죠. 5비트. 그러니까 어차피 변화 없는 비트 4비트에다가 중간에 5비트 하고서 23비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32비트란 말이야.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중간에 사라진 5비트는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주소 매핑을 할 때 서로 다른 2의 5승, 2의 5승계의 IP 멀티캐스트 주소가 동일한 한 개의 링크 레이어의 멀티캐스트 주소에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32대 1 매핑이 돼요. 32대 1 매핑. 32대 1. 그러면 내가 일단 링크 레이어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드웨어가 내 패킷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서 패킷을 받을 때 그 받았다고 할 때 잘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32개 중에 재수없게 내가 관심 가진 주소와 다른 친구가 관심 가진 주소가 다른데 매핑이 같다면 내가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긁어 올릴 수 있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링크 레이어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올라가서 IP 주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ASM인 경우에 ASM이거나 SSM이거나 어쨌든 그렇게 32대 매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핑 방식은 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GMP 얘기를 좀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하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IGMP 버전 1, 2, 3가 있는데 버전 1은 이제 거의 부분은 버전 2를 썼고 현재로 우리가 교체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 장비들은 다 버전 3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금 옛날 장비들이 버전 2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고. 차이는 뭐라고 했죠? ASM과 SSM 차이다. 그래서 뭐 IGMP 버전 2는 이제 모든 OS에서 다 지원되고요. 버전 3가 이제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SSM을 지원하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SM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가 필요하냐면 소스 누구는 내가 이 소스로부터 오는 건 받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소스로부터 오는 건 나는 안 받아 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온 거는 내가 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한테 온 건 받기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딱 지목해가지고. 자, IGMP 버전 2의 동작을 보죠. 먼저 이제 그룹을 조인하고 싶어요. 뭐 내가 어떤 채널을 보고 싶어요. IPTV로. 그러면 지금 채널을 갖다가 딱 바꾸면 전에 보던 채널을 리브하고 새로 보는 채널을 조인할 건데요. 그때 조인 부분만 본다고 하면 이게 라우터인데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이 230.0.0.1이라는 IP 주소로 대표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230.0.0.1을 보고 싶어요라고 나의 첫 번째 라우터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무슨 매직을 해요. 어떤 매직이냐면 라우터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PIM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 분배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를 만드는 방식은 복습하자면 뭐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뭐죠? 소스 베이스 트리가 있고 코어 베이스 트리가 있었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shortest path 트리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shared 트리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방식이 뭘 썼든지 간에 뭘 썼든지 이 라우터들이 꿍꿍이를 해갖고 여튼 이 의사만 전달되면 얘가 알아서 라우터들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트래픽을 받아옵니다. 라우터가요. 뭐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좀 구하기 힘든 책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부탁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서관끼리 막 지들끼리 구해가지고 책을 갖다 놔요. 이걸 우리가 interlibrary loan이라고 하죠. interlibrary loan.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책이 없는 건 도서관 망이 있었고 지들끼리 막 얘기해서 책을 서로 이렇게 돌려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희귀본 책이 나오면 고대 도서관에 얘기해놓으면 뭐 2주, 3주 후에 어디서 소장하고 있던 거를 또 빌려와서 비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로. 어쨌든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의 책임지고 있는 멀티캐스트 라우터에게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라고 조인만 해놓으면 이쪽 네트워크 망 안쪽에서 지들끼리 뭔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해당하는 패킷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뒤로 넘겨주면 얘가 받아보게 돼 있어요. 여기 저 뭐 망이 하나 있겠죠. 그죠? 이더넷이나 뭐나 와이파이나.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버전 1 때문에 이런 피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버전 1에서는 leave란 말을 못해요. 그냥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 join, 손드는 거. 어떤 그룹 join이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join만 계속하면 라우터가 영원히 그 기억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join한 그룹만 계속 늘어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라우터가 125초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야, 너희들 중에 멀티캐스트 그룹 관심 있는 거 나한테 다 보고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너럴 쿼리라고 그래요. 제너럴 쿼리. 제너럴 쿼리가 뭐냐면 뭐 특별한 그룹 하나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그룹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 서브넷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이요. 너희들이 관심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한테 보고해달라. 이렇게. 이때 보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보고 안 하면 끝이에요. 그게 implicit leave예요. 그때 보고 안 해버리면 자동 그냥 그 leave 한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안 함으로써.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의 호스트가 있는데요. 얘가 230.0.0.1에 관심이 있대요. 그럼 이제 쿼리가 날아오잖아요. 여기 지금 랜을 통해서 얘가 야, 뭐 관심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는데 어디로 그 쿼리를 보내냐면 224.0.0.1. 224.0.1이 뭐예요? 날이 더워지니까 완전히 맛이 갔구만. 조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고. 자, 조라 계속. 졸 사람. 자, 24.0.0.1이 뭐예요? 누구를 향해서 적었어요? 응?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죠. 224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24.0.0으로 시작했으니 게 뭐예요? 이거? 링크 로컬. 링크 로컬인데 우리 링크에 대한만 대고 얘기하는 건데 누구예요? 24.0.0.1이. All multicast capable hosts or interfaces. 그러니까 everybody 한 말이 everybody 우리 저 예? 클럽에 가면 everybody 오케이? 그래서 everybody한테 물어봐요. 저기 관심 있는 그룹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관심 있는 애들이 자기 관심 그룹을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하는데 조금 구닥다리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 있는 애들이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여럿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우터에게는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충분해. non-zero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게 세 놈인지 네 놈인지 다섯 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딱 손들면 그걸로 확인된 거야. 또 손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놈 손 안 들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놈 손 안 들게 하려고 어떤 메커니즘을 쓰냐면 대답한 놈들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약간 랜덤한 타임 동안 기다려요. 10초 안에 이내의 시간을. 그래서 속으로 마음을 정해.
나는 7초째 손을 들리라. 이렇게. 옆에 있는 애는 나는 8.7초에 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귀 기울여봐. 10초가 지나갈 때까지. 근데 누가 먼저 손 들잖아요. 그러면 손 들기로 한 걸 포기해. 왜냐면 이미 누가 들었고 손을 들었으니까 라우터가 알아들었을 거고 내가 꼭 손 안 들어도 그 트래픽이 이제 흘러올 거야. 우리 서브 랜에. 난 긁어 올리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금지 표시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손 들려고 했었어요. 원래. 손 들려고 했는데 얘가 좀 미리 손 들었어. 그래서 자기는 안 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25초마다 확인 들어옵니다. 125초마다. 야, 뭐 관심 있는 거 다 보고 해봐. 이때 손 안 들면 이제는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얼마 만에 이걸 실제로 손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룹별 트래픽을 라우터가 받아주다가 더 이상 이걸 안 받기 시작하냐면 한 번이면 좀 그렇잖아. 한 번이면. 예를 들어 세 놈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셋이서 그 박찬호 야구중계, 유현진 야구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유현진 야구중계를 보고 있다가 125초 만에 라우터가 얘기합니다. 뭐 다 손 들어봐. 그러면 한 애가 유현진 야구요. 손을 들었단 말이야. 옆에 있는 두 놈은 누가 손 드니까 안 들었어. 근데 이게 뭐죠? IGMP 패킷은 IP에 실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IP 데이터그램은 중간에 그냥 죽잖아. 라우터까지 도달을 못했다고 칩시다. 라우터 가다가 죽었어. 혹은 이게 와이파이 링크라 그러면 그 순간 누가 갑자기 전자레 인지를 트는 바람에 채널이 찌직하면서 패킷이 부서져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으면 딴 애가 듣지를 못했을 텐데 이거 별로 안 좋은 일이네. 어쨌든 그 패킷이 어떻게 사라졌다고 칩시다. 네. 치면 얘 라우터가 조용하네. 이제는 유현진 아무도 안 보나 봐. 그러고서 이제 바로 지우냐? 그건 아니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125초 만에 한 번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 125초 만에 다음번에 묻는 제너럴 쿼리 때까지 응답이 안 오면 그거는 이제 확실히 다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지우는데 응답이 10초까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5 더하기 125 더하기 10 그래서 260초 맥스 기다려줍니다. 260초 지나도록 응답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트래픽은 안 받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받아보죠, 라우터가?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영역이에요, 지난번에. 라우터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트리 가지치기 같은 거 있죠. 그게 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GP 버전 2에 오게 되면은, 이제 전에는 손 안 드는 거로 리브가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260초 동안 트래픽이 흘러올 수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손 안 들어도 220초 동안은 계속 흘려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면 이제 그때 끊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하러 260초 동안 또 최악의 경우, 트래픽, 쓸모도 없는 트래픽이 계속 오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전 2에 오게 되면, leave란 메시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leave. 리브 메시지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보기 싫은 놈이 먼저 얘기를 해. 옆에서 보고 있어도, 내가 보기 싫다 이거야. 나 리브 한다. 유현진이 엄청 깨지고 있어요. 10대 1이야. 그래서 속상해서 못 보겠어. 그래서 leave 선언을 딱 합니다. 230.0.0.1 leave. 그러면 라우터가 그 leave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워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멀쩡하게 옆에서 잘 보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중계가 끊어져. 알고 보니까 옆집에서 그만 보겠대. 웃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란 메시지 딱 들으면요.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나 그 리브해. 리브하는데 리브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가는 목적지는 224.0.0.2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All Multicast Routers죠. 멀티캐스트 라우터들만 들으면 돼요. 이건 뭐 딴 애들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라우터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리브 230.0.0.1 누가 리브를 했어. 그러면 라우터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요. 어디다 확인하냐면 이 목적지가 중요해. 이거 항상 시험 낼 때 이거 딱 좋아. 이거 어디다 보내냐 이거. 230.0.0.1을 목적지로 한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멀티캐스트 메시지 안에 뭐가 들으면 질문이 들어있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안 그럼 나 진짜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번만 물어보지 않고 두 번을 물어봐요. 1초 차이를 두고.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확실해야 되니까 두 번을 물어봐요. 관심 있어? 관심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이때 손을 들어야 돼. 이때. 나 아직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잠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우터가 자, 이 그룹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라라고 이거 물어볼 때는 이걸 제너럴 콜이라고 안 그러고 그룹 스페시픽 콜이라고 그래요. 그룹 특정 그룹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 스페시픽 콜을 날려서 확인한다고. 아직까지 저 애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한다고. 이건 리브가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긴 복잡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 저거요? 유현진 중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 뭐 몰라요? 무슨 그룹이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제가 IPTV 얘기하고 유현진 얘기하고 자꾸 그러냐면 이게 진짜 메이저 응용은 딱 IPTV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해서. 230.0.1이 뭐 그 뭐더라? 하여튼 뭐 드라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방송국에서 저 주소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 달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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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인을 예. 그렇죠. 예. 날카롭네. 예, 맞아요. 왜 여기서 24.0.0.1이라고 보냈을 때 여기 어디로 보내나 보세요. 나 230.0.0.1에 관심 있어라고 할 때 보내는 그 주소가요. 24.0.0.2가 아니죠. 라우터는 들으세요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0.0.0.1에다 보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우터는 들으세요가 아니고요. 230.0.0.1의 멤버는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얘가 듣고 같은 동료죠. 같은 230.0.0.1을 듣는 애잖아요. 걔도 듣고 옆에서 누가 손 드는 거 알고 손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 제가 옆에 있는 애가 손을 안 들 거고요. 그럼 라우터는 230.0.1 멤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시죠. 라우터는 모든 그룹의 멤버입니다. By default 모든 그룹의 멤버. 그러니까 어느 주소로 보내든 라우터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24.0.0.2는 왜 따로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라우터만 들으라는 겁니다. 라우터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멀티캐스트 주소로 뿌려도 라우터는 다 들어요. 근데 딴 애는 듣지 말고 라우터만 들으라고 할 때 24.0.0.1을 써요. 자, 질문이 대답이 됐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질문하세요. 같은 멀티캐스트 그룹을 듣고 있는 애들. 우리 집도 유현진 중계 보고 있고 옆집도 중계 보고 있으면 같은 230.0.0.1 뭐 이런 그룹의 같은 멤버죠. 네. 선생님 이번엔 이때는 다 대답하겠네요. 이거요? 다 스스로 보라고 했을 때. 아니죠. 이게 리브니까 이건 라우터한테만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 그 라우터한테만 갈 거고요. 그래서 그룹 스페시픽 쿼리가 뜨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때는 10초 기다리면 안 되고요. 벌써 봐. 이것도 굿 퀘스천이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기서 내가 솔루션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손을 들어야 되겠죠. 230.0.1에 누군가가 그죠? 여러 놈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도 뭔가 그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굿 퀘스천 나도 답이 없네. 지금 나중에 알아봐 줄게요. 뭐 아마도 10초 기다렸다 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나중에 가서 봅시다. 굿 퀘스천. 보통 자, 이게 이제 그 KT의 IPTV 예인데요. 여기 지금 요 파란색 패킷들은 UDP 그러니까 실제 화상을 실은 데이터 패킷들이에요. 그래서 화면 데이터를 싣고 막 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거를 막 채널을 막 바꾸고 있어요. 영어로 채널 zapping이라고 그래요. 채널 zapping. 자, 7521번 패킷이 뭐냐면
자, 233.18.158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KTA의 뭐예요? 이게 글로브 주소죠. 233 글로브 주소고 18.158 누구예요? KT죠. 이게 113번 주소예요. 뭐라고 보내고 있냐면 IGMP 버전 2, IGMP 버전 2 membership report 해갖고 join group 233 18 158 113 join group 했어요. join group 하고 나서 불과 0.01초 만에 제가 빨리 눌렀던 것 같아요. 눌렀고 0.01초 만에 leave를 한다고 했어요. 233.18 158 113을 leave 하게 됐어요. leave 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떠요? 118.48.34.143 이게 누구냐면 잠깐만요. 24.0.0.2로 리브를 한 게 제 셋탑박스네요. 셋탑박스. 118.48.34.143이 제 셋탑박스였고요. 그래서 라우터한테만 들으라고 해서 나 이 그룹 떠난다. 어떤 그룹? 233.18.158.123이라는 그룹을 떠난다라고 했네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건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딴 거 아니네. 113번을 떠나가지고 조인을 68로 바꿨는 게 이때 채널을 바꾼 거네. 채널을 바꾼 게 바꾸고 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113을 조인해서 했더니 113번을 목적지로 한 UDP 패킷이 왔다. 이건 뭐냐면 113번 채널에 해당하는 화상 데이터가 쫙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리브를 딱 했더니 하나 정도 더 오고 끝나버리는 거야. 바로 끊어버리죠. 이건 사실은 위법이에요. 이렇게 일찍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리브 딱 하자마자 팍 끊어버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기계를 뭘 쓰냐에 따라 달렸는데 원래 모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샌더가 몇 명이 내 트래픽을 받아보는지 걔들이 그 받아본 애들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랬죠. 근데 그 끝에 그 분배 트리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 아파트에 뭐 지하실에 무슨 장비가 막 이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 장비들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걔네들이 멤버십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몇 놈이 내가 내 밑에서 조인한다고 했냐. 그래갖고 리브 해갖고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딱 그냥 끊어버려요.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어요. 명수를 세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끊은 것 같은데 바로 끊어져 버려요. 채널 바꾸자마자 딱 끊어.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네. 딴 거 보여주려고 아니라. 이게 채널 래핑은 여기 나오네. 제가 지금 막 미친 듯이 여기서 지금 채널 업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찍힌 패킷이 24.0.0.2한테 라우터한테 나 68번 채널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떠납니다 하고서 그 뒤에 내가 뭐 했냐면은 이게 143이 저예요. 제 셋탑박스예요. 제 셋탑박스가 104를 향해서 조인한다고 했어요. 나 이 그룹 조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1.72.24.167이 누구냐면 얘가 라우터예요. 라우터. 멀티캐스트 라우터. 라우터가 맞나요? 68. 라우터. 조인 그룹? 잠깐만요. 봅시다. 68을 갖다가 조인했다가 라우터가 쿼리를 날린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리브 하니까 라우터가 쿼리를 2번 날리죠. 쿼리를 2번 날린데 시차가 몇 초냐면 1초죠. 9916하고 10357이 1초 간격으로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1초 간격으로 확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리브 한다고 해버리니까 라우터가 그러냐 또 있냐 멤버가 2번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리브 한다고 하니까 2번 연달아 쿼리 즉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 리브 해놓고서 딴 채널에 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104번 채널에 조인을 한다고 했고 라우터는 그 와중에 내가 떠난 68번에 멤버가 남아있을까 봐 확인 쿼리를 2번 그룹 스페시픽 쿼리를 2번 날리고 있죠. 그래서 막 하면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제가 리브하고 라우터는 확인 2번 들어오고 저는 그 사이에 딴 데 조인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조인하자마자 리브하고 그 사이에 리브한다고 했던 그룹에 대해서 쿼리가
두 번 그룹 스페시픽 쿼리가 라우터로부터 날아오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앞에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채널을 갖다 이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IGMP 메시지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개씩.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ASM, SSM 기능이 서브넷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ASM과 SSM의 차이는 그 목적지 주소, 즉 그룹 주소만 내가 관심 있는 거냐를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가 어디서 왔느냐를 체크하는데 어디서 왔냐가 우리 서브넷에서 온 건 아니에요. 원래 출발지 있잖아요. 저기 라우터 몇 개 건너 있는 IPTV 같은 경우는 헤드엔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드엔드가 내가 받아야 할 소스인 그 헤드엔드가 맞는지 아니면 전에 제가 실험했듯이 제3자가 쓰레기 패킷들을 막 거기다 줘서 내가 지금 그걸 받고 있는지 그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스 체크라는 게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체크를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목적지만 보고. 그러니까 결국 ASM, SSM. 잠깐만요. 아니에요. 라우터들이 체크해요. 라우터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SSM을 서포트하려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소스가 있고 망을 거쳐서 분배 트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라우터들이 이제 중간중간 분배 트리를 만들어서 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 라우터들까지는 이제 IGMP로 교신하죠. IGMP 버전 3가 되면 이제 SSM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서 동작하는 PIM이라고 하는 여기서 안에 들어간 PIM이라는 프로토콜도 이 SSM을 서포트하는 걸 그냥 PIM-SIM이라고 안 하고 S 하나를 더 붙여갖고 PIM, SS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라우터 안에다가 이 소스까지 이제 체크하는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뭐 끝에서만 체크하는 거 아니고 안쪽에서 체크 가능합니다. 제가 제 기억은 그런데 뒤에 가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버전 3가 되면은 이제 좀 되게 복잡해져요. 이게 버전 3가 되면 이게 소스 체크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되게 복잡한 그 문제가 되는데 쉽게 왜 복잡한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랑 같은 서브넷에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유현진 중계를 보고 싶고 어떤 멀티캐스트 그룹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MBC에서 오는 유현진 중계를 보고 싶은데 같은 컨텐츠를 예를 들어 뭐 XTM이라는 채널이 같이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옆에는 같은 서브넷인데 MBC 건 싫고 XTM 거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고 나는 MBC 거를 받고 XTM은 싫어 뭐 이렇게 써놨어. 그럼 라우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걔가 싫다고 했고 얘는 좋다고 해서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라우터에다가는 도대체 뭐라고 써놔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복잡한 그 집합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 벤 다이그램 알죠? 벤 다이그램. 뭐 교집합, 여집합 이런 게 나와요. 예.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책에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IGMP 버전 3에 가면은 소스를 얘기할 때 그게 include 모드냐 exclude 모드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 제외시켜달라 아니 그 소스를 포함해달라 라고 하는 거가 각각 exclude 모드, include 모드라고 불려요. 그래서 mode is include라는 게 뭐냐면 24.1.1.1로 오는 트래픽을 받되 1.1.1.1로부터 오는 이 소스가 이거인 거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기 exclude도 있어요. 또 모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라우터가 좀 계산 좀 머리 좀 써야 돼요, 이 경우.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복잡한 얘기고 일단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버전 2, 버전 3. 버전 3 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뭐 그룹
dash source report라는 게 새로 메시지 포맷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스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leave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join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leave에 해당하는 건데 source까지 들어간 그런 메시지를 새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PIMSIM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IGMP가 아니라 그 안쪽, 라우터 안쪽으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랑데브 포인트가 이제는 뭔지 알겠죠? 이게 코어라고 불렸던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베이스 트리라든가 shared tree 만들 때 그 뭐예요? 그 랑데브 포인트 정말로 거기서 만나는 데죠. 뭐가 만나요? 나는 그 트래픽을 받아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하고 요청 메시지하고 실제 데이터 트래픽하고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또 랑데브 포인트를 갖다 지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저는 학부 수준을 넘어간다고 봐서 그냥 안 할게요. 그다음에 PIMSI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shared tree를 bootstrap source tree로 그 bootstrapping 용도로 쓰죠. 그러니까 일단 소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코어 베이스 트리에서 코어에 가면 거기 있어요. 있으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트래픽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바로 소스가 어디 있는지 그 트래픽 데이터를 실은 애 IP 소스에서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또 PIMSIM 조인을 날리면 되니까 시작을 쉐어드 트리에서 하죠. 보통.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MSTP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갈게요. 이거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소스는 여기 있지만 얘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랑데브 포인트만 알고 있어서 사실 얘도 몰라. 얘도 모르고 이 라우터 셋업이 돼 있어요. 라우터가 컨피규레이션이 돼 있기를 무조건 모든 그룹은 랑데브 포인트로 가서 시작해라고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관심 있어요. IGMP 딱 날리면 얘가 알아듣고서 그래 그 PIMSIM 조인을 갖다 이쪽으로 쭉 날려줍니다. RP 쪽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가 이렇게 트래픽을 받아보게 되면서 이 라우터가 여기 있구나. 그러고선 조인을 이렇게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트래픽이 흘러오게 됩니다. 복잡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스위치 오버가 뭐냐면 이제 소스 쇼티스트 파스 트리로 스위치 오버인데 이렇게 받아보다가 얘가 조인을 이렇게 날려갖고 여기서 직접 받아오는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PIM SSM이 이제 SSM 모델을 서포트하는 PIM이죠. 아까 나온데 이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죠. IPTV랑 연관해서 몇 마디만 더 하고 이 보조 자료는 끝낼까 하는데 뭐 복잡한 얘기 나오네.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채널이 바뀌면서 전에 보던 채널에 해당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leave가 날아가고 새로운 채널에 대해서 join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버튼 한번 딱 누를 때마다 채널 바꿀 때마다 leave 날아가고 join 날아가고 IGMP 메시지가 딱 두 개가 날아가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join을 했을 때 실제로 트래픽이 내가 SBS를 바꿨다. 그럴 때 SBS 트래픽이 실제로 흘러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보니까 그때 제가 재보니까 한 50ms. 눈 깜짝할 사이에 오죠. 그러니까 뭐 별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딜레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explicit tracking이라는 게 있는데 explicit tracking이 뭐냐면 뭐예요? 원래 소스는 누가 보는지 몇 놈이 보는지 알 수 없지만 디바이스 입장에서 보면 조인 메시지를 오는 걸 보면 몇 놈이 관심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멤버십이 다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어서 그냥 트래픽을 금방 끊어버릴 수 있었고 KT의 경우에 트래픽 트레이스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채널 체인지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선택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헤드엔드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채널에 해당하는 트래픽이 각기 다 갈라져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채널마다 트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 주소마다 분배 트리가 따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빨리 선택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게요.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엄청 장사가 잘 돼서 전화 걸면 뭐 10분 안에 배달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 홍콩 반점은 수원에 있는데 안암동에서 시켰더니 10분 만에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홍콩 반점에서 아예 점심때쯤 되면은 트럭에다가 짬뽕 짜장을 다 싣고 안암 오거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10분 만에 배달되겠죠. 네. 똑같은 원리로 채널 체인지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트리의 분배 지점, 그러니까 실제로 헤드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디까지 한꺼번에 다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먼 데 있는 소스에서 와야 되면은 IGMP 메시지부터 출발, leave 해갖고 뭐 join 해갖고 라우터가 심을 통해서 막 거쳐 올라가서 최악 경우 소스까지 올라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이 모든 채널 트래픽을 쫙 뽑아가지고 한 동네까지 그 큰 동네 한 중심지까지 다 끌고 와요. 채널 뭐 200개, 300개를 끌고 와 트래픽을 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보는 거야 주문을. 오케이? 그러면 금방 채널 바꾸면 오겠죠. 네. IPTV 운영할 때 노하우죠, 노하우. 예. 채널 끊을 때요. 정말로 한 명도 없다고 물어보는 걸 버전 2에서는 125초마다 물어보고 3에서는 리브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없어라고. 제너럴 쿼리는 버전 2에도 있고 있어요. 버전 계속 있어. 그건 125초마다 물어보는 거. 그러면 2에서 224로 보내는 건 완전 그 처음 보내주는 데서 물어보는 거고 3에서는 라우터에서 첫 번째 라우터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IGMP 지금 질문의 내용이 뭐죠?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3에서 230.0.0.1로 물어본다는 게 리브 메시지를 받은 첫 번째 라우터가 그 자기 서버에 물어본다는 게 맞나요? 예, 리브 IGMP 메시지는 첫 번째 라우터밖에는 못 받아보죠. 안쪽에 있는 라우터들은 IGMP 대상자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날이 더워지니까 완전히 반쯤 의식들을 잃고 있어요. 오케이, 빨리빨리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IGMP가 첫 번째 라우터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고요. 이 안쪽에서는 전부 핀 메시지 가지고 그 트리를 만들고 없애고 합니다. 그 뒤는 그냥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IGMP를 서포트하는 여러 기계들이 중간에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칠 수 있는데 이제 기본 프로토콜 골격 뼈대가 있고 그 안에 장비들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좀 더 옵티마이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스누핑이라든가 프락시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굳이 학부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IGMP를 끝내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